요까지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우면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은 자 8단원 좌표와 그래프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굉장히 쉬워요. 재밌고. 자, 선생님이 멋지게 그림을 잔뜩 그려놨죠. 왜 그랬냐? 여기는 그림이 다예요. 그림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자, 첫 번째 수직선부터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자, 봐요. 수직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 뭡니까? 너네들 필통에 들어있잖아. 뭐지? 자에 0부터 10cm, 15cm씩 이렇게 눈금 있잖아. 그게 이렇게 자같이 해놓고 눈금을 그어놓고 그 밑에 숫자를 적어놓은 것들이 뭐다? 수직선. 수직선 이해된다? 안 된다? 되죠? 좋아요. 이제 가봅시다. 좌표라는 게 있는데요. 뭡니까? 읽어보세요. 수직선 위에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자에도 위치가 있잖아. 야, 네가 갖고 있는 자에 3cm 찍어봐. 그럼 그 위치에 점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자, 뭐다? 좌표는 수직선 위에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 준 거다. 자, 예를 들면 보자. 자, A는 -4, C는 1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밑에 보자. 수직선. 이 자를 보자고. 자, A 어디 있어? A는 -4. 맞지? 그리고 C 찾아보자. C 어디 있어? C는 1. 그래서 요렇게 A는 -4, C는 1. 요렇게 나타내 준 게 좌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원점. 원점 여기잖아. 원점 이미 배웠죠. 우리 0. 이 중간 위치를 의미하죠. 그리고 좌표가 0인 지점이라고 해도 됩니까? 맞죠? 같은 소리죠. 원점에서 혹은 좌표가 0인 지점에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서로 나온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은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점은 보통 O로 나타낸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O로 나타낸다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을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자만 이렇게 수직선만 있을 때는 좀 편안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안 편해졌어. 왜 안 편해지냐? 잘 보자 이거야. 자, 좌표 평면이란 게 있는데 이 좌표 평면은 좌표축이란 게 있어. 뭐냐? 가로를 X축이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수직선 있죠? 수직선, 걔가 X축인 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에 십자가가 하나 딱 생기네. Y축이야. Y축이라고.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라고. 오케이? 자, 그림으로 볼까? 이렇게 금을 딱 긋고요. 수직선을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딱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를 딱 그어.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이라고 한다고. 이해돼 안 돼? X축. 맞죠? 그리고 얘는 Y축이다. 세로가. 그럼 X축과 Y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봐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한 점에서. 여기 점 보입니까? 이게 뭐죠? 원점. 원점은 두 좌표축의 교점이다. 그리고 원점은 O라고 나타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점 딱 찍어서 O. 그 다음에 X축, Y축. 그래서 좌표축, 좌표 평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좌표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만난 중간이 원점이다. 요까지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우면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원점까지 배웠고 요렇게 있잖아요. 지금 빨간 거 보입니까? 빨간 거 요렇게 가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집니다. 자를 생각해 보세요. 1cm, 2cm, 3cm, 4cm 맞죠? 그리고 절로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수직선에서 배웠죠? 음으로 점점 커지죠? 그래서 값은 점점 작아지죠. 우리 근데 절대값 기억납니까? 절대값은 1로 가면 커지고 절로 가도 숫자는 커지니까 절대값은 커지죠. 근데 값은 실제 값은 1로 가면 점점 커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숫자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요렇게 가면 Y축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값이 점점 커진다. Y축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1, 2, 3, 4, 5, 6, 7, 8. 오케이? 그럼 반대는 뭐겠어? 슝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값이 점점 작아진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좌표를 읽어볼 겁니다. 자, 여기 그림 있죠. 그림 딱 보세요. 자, X축, 방금 배운 X축과 Y축이 있고 원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보세요. P라는 점을 아무데나 찍었어요, 선생님 그냥. 그리고 얘는 X의 좌표는 A고요. Y축의 좌표는 B예요. 만약에 A가 3, B도 3이면은 3,3이라고 적고 그렇게 읽는다고요. P점의 좌표는 3,3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괜찮죠? 그래서 순서쌍이란 게 생겨요. 뭐야? A, B. A가 뭐다? X축의 좌표. 그리고 B가 뭐다? Y축의 좌표.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그대로 표현해 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좋아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봐요. 이제 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원점은 O라고 읽기로 했죠, 우리? 그리고 좌표를 읽는다면 뭐예요? 0,0. X도 0, Y도 0인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 P의 좌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P는 A, B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X축 위에 점이라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 빨간 라인 보이세요? 빨간 라인. 여기에 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만 있어요? 힌트. 뭐예요? 힌트란다. 여기 뭐예요? X값들은 지금 변하고 있죠. 커지고 작아지고. 근데 Y값은 지금 변합니까? Y값은 그대로 있죠. 뭐예요? 0. 그래서 X축 위에 점이 똑똑똑똑똑 찍혀 있다는 건 Y값이 없다. Y값이 여기 0 있죠. 0. 중간. 0이다. 전부 다 0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문제에서 X축 위에 점 이러면 뭐야? Y축이 0이다. 전부.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자, Y좌표가 0이라는 의미고 이렇게 좌표 순서 쌍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돼요. X, 0이다. 무조건 X, 0이다. Y값은 0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Y축 위의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Y축 위의 점. 파란 거 보입니까? 자, Y값은 커지고 작아져요. 근데 지금 X축, 그러니까 이 가로축에서 값의 변화가 있습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안 하죠. 그럼 얘도 뭡니까? X축의 값이 0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요. 0,y가 된다고요. 요거를 힌트로 문제에서 많이 건드립니다. X축 위에 점 이런 뭐라고? Y좌표에 무조건 0 대입. Y축 위에 점 그러면 X좌표 0 대입. 됩니까? 좋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4분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이제 4분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왜 4분면이냐? 여기 봐, 면 몇 개 있어. 십자가, X축과 Y축으로 세상을 나눠버리면 말이에요. 요렇게 네 영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컬러로 예쁘게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우리는 요렇게 이름을 지어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번호를 붙이자. 그럼 뭐겠어? 2, 4분면. 다음 뭐겠어? 3, 4분면. 다음은 뭐겠습니까? 4, 4분면이죠.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요. 1, 4분면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뭐야? X의 값이 0보다 크다. Y 값이 0보다 크다. 왜? 여기가 0이잖아. X값 어때? 0보다 크죠? Y값 어때? 여기가 0이잖아. Y값 어때? 위로 갈수록 크죠? 0보다 큰 거죠.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그래서 1, 4분면은 둘 다 0보다 X, Y가 크다. 그럼 2, 4분면 뭘까? 바로 알아야지. 뭐야? Y는 0보다 크잖아요, 지금. 근데 X가 어떻게 돼요? 음수죠, 음수. 그래서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다. 그럼 3, 4분면 뭘까요? 너무 당연하죠? 뭐예요? 둘 다 마이너스다. 둘 다 마이너스다.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다. 그리고 4, 4분면은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좌표평면에 다시 부호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타내 봤어요. 자, X축, Y축 있고 여기는 뿔뿔이다. 뿔뿔. 뿔뿔이다. 그럼 여기는 뭐야? 맞뿔이다. 마이너스 플러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긴 뭐야? 마마. 마마죠. 마마, 엄마 아닙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뿔마다 뿔마. 이해됩니까? 뿔뿔마 뿔마마 뿔마 이러면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해만 해보면 돼. 왜? 이쪽이 플러스야. x는 이쪽이 마이너스야. y는 이쪽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건 그냥 적은 거야. 이해되지?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야. 완전히 이해해야 돼.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대칭이동인데요. 대칭이동 한번 볼게요. 자, 또 P라는 친구를 좀 사용할게요. P는 A, B라고 딱 줬어. 그리고 뭘 하냐? 이렇게 있죠. 지금 요 빨간 선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이 X축 있죠. 가로축. 이 가로축을 중심으로 말이야. 이게 종이라고 해봐. 둘이 탁 접었어. 이렇게 탁 접었어. 접었다 피면 요 가로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이 점이 딱 찍히겠지. 요거 알지? 데칼코마니라고. 초등학교 때 너희들 많이 해봤잖아. 요거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X축을 중심으로 반 접었잖아. 이게 X축을 중심으로 대칭된다. X축 대칭인 거야. 근데 요 점을 딱 찍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봐봐. X의 값은 이 점과 이 점의 X의 값 보세요. 뭐예요? A죠? X값 변화 있습니까? 똑같죠? 근데 Y값은 어떻게 돼? Y값은 B였잖아. 여기 B. B였는데 대칭해서 점을 딱 찍으니까 마이너스 B에 딱 떨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X축을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X는 그대로인데 Y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래서 이게 X축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있잖아요. 이 Y축 있죠. 이 Y축을 중심으로 도화지를 이렇게 착 접었다고 생각해봐. 접었다가 폈어. 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또 똑같이 해서 점이 딱 찍히겠지. 이해돼? 그럼 점 딱 찍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B가 되잖아. 왜? Y축은 지금 변화가 있어. 이 Y값은 둘이 이렇게 접었다 피니까 똑같잖아. 수평에 있잖아. 그래서 Y값은 B로 똑같은데 이번엔 X가 X값 A가 마이너스 A로 딱 찍히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을 해버리면은 뭐가 바뀌어? Y값은 가만히 있는데 X축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럼 아까 X축 대칭은 어떻게 된다? X는 가만히 있는데 Y쪽 부호가 반대가 된다. 얘는 Y축은 가만히 있는데 Y값은 가만히 있는데 X의 값이 반대가 된다. 요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Y축 대칭이고요. 자, 이제 원점 대칭이 남았어요. 자, 원점 대칭은요 뭐냐면 요 5점 있죠. 요 5점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의 요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요 거리가 똑같은 데다가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척 접었다가 떼면 여기 딱 붙을 거 아니에요? 부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 B가 벌써 뭡니까? 자, 여기 읽어봐. 그냥 마이너스 A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B 뭐야? 여기는 A, B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부호가 반대로 된다고.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다. 여기 있는 애를 원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AB가 된다. 이게 바로 대칭 이동이에요. X축, Y축, 원점. 그래서 X축 대칭할 때의 변화, Y축 대칭할 때의 변화, 원점 대칭할 때의 부호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좋아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 P라는 점이 있었어요. A, B에 있었다고요. 근데 자, X축 대칭에 그림 없어. 이제 그림은 선생님 가릴 거야. 그림 딱 가릴 거야. 자, 가렸어. X축 대칭해. 어떻게 한다고? X축 대칭. X값은 가만히 있고 Y값만 마이너스가 된다. 자, 또 가려야지. Y축 대칭해. 해봐. 뭐야? Y값은 가만히 있고 X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좋아요. 자, 원점은 보여줄게요. 원점 대칭, 안 보여줄 거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어떻게 될까요, 얘가? 원점 대칭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가 된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또 외우면요, 헷갈려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대칭 시켜보면 돼요. 바로 1초도 안 걸려요. 아니, 1초 걸려요. 1초, 한 5초 정도 걸리고요. 요거를 외우지는 말고 이해하세요. 반드시.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볼 겁니다.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건요, 먼저 약간의 개념이 필요해요. 뭐예요? 변수. 변수. 똥물 아닙니다. 변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야.
값이 변한다고. 그냥 변하는 값. 우리가 막 쓰고 있는 x, y, a, b, c 이런 데 값이 막 변하잖아. 그런 게 변수다. 괜찮다? 그래? 예를 들면 x, y, z, a, b, c, d, e, f, g 미지수하고 변수하고 지금 똑같은 의미다. 거의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프에서는 얘네를 변수라고 표현해 준다. 그리고 이런 표가 딱 주어졌어. 봐봐. 리원이라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리원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편하게. 어렵게 말고 읽어보자. 자, 0분일 때 아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속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0분일 때 딱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1분이 딱 지나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속력이 5km가 됐어. 그러면 조금 빨라졌지. 정지해 있다가 조금 빨라졌지. 그리고 2분이 됐을 때는 속력이 10km가 됐어. 어떻게 됐어? 속력이 빨라졌지. 더 빨라졌지. 2배가 됐지 지금. 자, 근데 3분이 됐어. 그랬더니 속력이 어때? 3분, 4분, 2분이나 흘렀는데 속력이 어때? 같지. 그럼 속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그러니까 원래 막 속력을 올렸어. 올린 다음에 그 상태로 유지했단 얘기야. 멈췄단 얘기가 아니라 10km로 막 올렸어. 처음에 있다가 올렸어. 그 다음에 요걸로 계속 갔단 얘기야. 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5분째 딱 되니까 어떻게 돼? 속력이 떨어졌어. 이건 뭐야? 너가 지쳤다는 얘기지. 이제 못 뛰는 거야. 걷기 시작했어. 그럼 속력이 느려졌지? 그리고 자, 6분 되니까 0이 됐어. 뭐야? 지쳐서 나가 떨어졌다. 땅에 누웠다. 속력이 없다. 요런 뜻이야. 지금 요 그래프를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봤는데 있잖아요. 요 강의가 끝나면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혼자 한번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거를 있잖아요. 그래프에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점을 찍었어요. 봐요. 0분일 때, 자, X축이 뭐냐면요. 시간이었어요. X축 시간, Y축은 속력이었어요. 봐요. X축 시간, Y축 속력이었다고요. X가 0일 때 Y 0이었죠. X가 1일 때 Y 5죠. X가 1일 때 5, 2, 3, 4일 때 10, 그리고 5, 6일 때 그대로 점을 찍었다고요. 자, 요렇게 점을 딱딱딱 찍어서 보니까 뭔가 그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렇게 2분까지는 속력이 요렇게 변화했고 2에서 4분까지는 요렇게 변화를 했고 그 다음에 5에서 6분까지는 4, 5, 6은 요렇게 변화한 걸 이 선들을 이어버리면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요.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면 돼요. 뭐냐? 해석해보자. 자, 여기 있죠. 첫 번째 구간.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칭해놨어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얘는 뭐예요? 속력이 증가했다. 0부터 5, 10. 속력이 막 올라간 거야. 자, 이해돼? 안 돼? 되죠? 두 번째 요 구간은 어떻게 됐어요? 속력이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느려진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대로 빠른 그 상태로 변화가 없다는 거야. 느려지지도 더 빨라지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죠? 속력이 감소했다. 감소하다가 결국 0이 됐다. 섰다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와 해석은 이렇게 써놓으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이런 표를 있잖아요. 읽고 이해하고 X축, Y축을 정해서 점을 찍어주고 그 선을 이어버리고 그 선을 읽으면 되는 거다.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한 좌표와 그래프의 개념 설명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좌표와 그래프의 대표 유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